1991년 6월 2일 시카고 스타디움 NBA 파이널 1차전을 앞두고 있는 두 팀 LA 레이커스와 시카고 불스. 전 세계의 NBA 팬들이 꿈꿔온 매직 존슨 대 에어 조던의 시합이 마침내 성사되었습니다. Chicago Bulls, this is their first ever appearance in the finals in this their silver anniversary season. For the Los Angeles Lakers, it is their 9th trip to the championship round in the last 12 years. NBA 데뷔 이래 처음으로 파이널 무대에 올라선 마이클 조던은 1980년대 NBA 상징 매직 존슨을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The Chicago Bulls pick Michael Jordan of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당시 성적은 늘 하위권에 맴돌며 불수순의 코카인 흡입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꼴통팀이었던 시카고 불스에 드래프트 3순위로 입단한 마이클 조던은 상대적으로 작은 키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습니다. Michael got to realize that he's not 7 foot, so he's not going to carry a team in the NBA. 기대와 의심 섞인 상황 속에서 1984년 10월 26일 조던은 시카고 불스의 홈구장인 시카고 스타디움에서 워싱턴 블리츠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1쿼터 7분 27초경 조던은 자신의 NBA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16득점, 7어시스트, 6리바운드로 데뷔전을 마무리한 조던에게 NBA 무대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2경기면 충분했습니다. 미러키 벅스와의 시즌 3번째 시합에 출전한 조던은 4쿼터에만 22점을 몰아넣으며 총 37득점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조던이 화려한 덩크와 플레이를 선보일 때마다 불스의 팬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즌 9번째 경기인 샌안토니오 스퍼스전에서 45점을 폭격한 조던은 1985년 1월 14일 덴버 너기츠와의 시합에서 35득점, 14리바운드, 1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첫 트리플 더블을 달성합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조던은 1985 NBA 올스타에 선정되고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나이키 의상과 에어 조던 1을 착용한 채 슬램덩크 콘테스트에 참여합니다. 조던은 화려한 덩크를 선보이며 결승전에 진출하지만 휴먼 하이라이트 필름이라 불렸던 도미니크 윌킨스에게 밀려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던이 날아오를 때마다 조던이시는 에어 조던 1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이후 나이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맞물려 On October 18th, the NBA threw them out of the game. 에어 조던은 단순한 농구화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어갔습니다. 이후 불스는 최종 38승 44패를 기록하며 4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만 골밑을 담당했던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1라운드에서 1승 3패로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아쉽게 루키 시즌을 마친 조던이었지만 올해의 신인상 수상과 함께 올 NBA 세컨드 팀에 선정되며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봄 구단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MLB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구단주인 제리 라인스도프가 불스 구단을 매입했고 단장 자리에 화이트삭스의 스카우트였던 제리 크라우스를 앉힌 것입니다. 크라우스는 단장이 되자마자 조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팀 개편을 시작했고 팀에 필요한 조각들을 점점 채워갑니다. 그리고 뉴저지 네츠의 감독이었던 스탠 알백을 감독 자리에 앉혔고 어시스턴트 코치로 트라이앵글 오펜스의 전도사인 텍스 윈터를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팀으로서 1985-86 시즌을 시작한 불스는 3연승을 기록하며 큰 기대를 불러 모았지만 시즌 3번째 경기에서 Michael came out limping a little bit. He's a little ginger on that ankle. He had hurt it a little earlier. 조던은 왼쪽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조던은 자신의 농구 인생에서 처음 맞는 결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 사례도 있었기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조던은 재활 치료를 위해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재활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한편 조던이 빠진 불스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고 1986년 3월 조던이 시카고로 돌아왔을 땐 22승 43패로 플레이오프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조던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동안 UNC 농구부에서 구단 몰래 연습 시합을 해오고 있었기에 하루빨리 팀에 복귀하여 보탬이 되고자 했지만 구단주와 단장은 의사의 말을 전하며 조던이 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What happens if the 10% kicks it? And they said, well, then his career would be over. 그 말은 오히려 조던을 황당하게 만들었고 It's 10% chance, but it's 90% chance that I won't. 자신을 뛰지 못하게 막는 이유가 일부러 시합에 져서 드래프트 상위 지명권을 획득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건 조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포츠의 기본 원칙,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 뛰는 것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구단주는 전 후반 7분씩만 뛴다는 조건으로 조던의 출전을 허락했고 He's back. Number 23, Michael Jordan.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무력하게 패배하던 불스가 조던의 복귀와 함께 승리하기 시작했고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던은 주어진 14분 동안 모든 걸 쏟아부었고 남은 15경기에서 6승을 추가한 불스는 결국 플레이오프로 향하는 마지막 티켓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불스를 기다리고 있는 건 3연속 시즌 MVP가 유력한 레리 버드가 이끄는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1986년 4월 17일 보스턴 셀틱스의 홈구장에서 진행된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 해당 시즌의 셀틱스는 홈구장에서의 승률이 무려 97.5%로 역대 최강의 팀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불스엔 14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사라진 마이클 조던이 있었습니다. Jordan hits it. Kevin is having a heck of a night. 9 of 10. Jordan rolls in a runner. Jordan to the hoop for two. Jordan a top follow and he nailed. 조던은 야생마처럼 날뛰며 혼자 49점을 폭격했지만 셀틱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며 123대 104로 패배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3일 뒤 진행된 2차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Michael Jordan, the basket good and a foul. What a great shot and a basket and a foul. Michael Jordan with 44 now in the ball game. 조던은 경기 시작과 함께 시합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Celtics Thursday. Jordan trying to fake Bird, can't do it. 조던을 수비한 셀틱스의 선수들조차 조던의 미친 퍼포먼스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조던은 53분간 출전하여 63점을 꽂아 넣으며 NBA 역대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최다 득점을 갱신합니다. That wasn't Michael Jordan out there. It was God disguised as Michael Jordan. 하지만 두 번의 연장전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마지막 골을 넣은 건 Bird, pick and roll parry.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차전, 조던의 실력을 인정한 셀틱스가 조던을 더블팀으로 막기 시작했고 조던을 19점으로 묶은 끝에 122대 104로 승리하며 2라운드로 향했고 결국 NBA 우승컵까지 들어올립니다. 이런 결과와는 별개로 NBA의 수많은 농구 팬들은 조던의 역대급 활약상에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불스가 조던의 엄청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패배하자 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크라우스는 스탠 알백 감독을 경질하고 더그 콜린스를 그 자리에 앉힙니다. 더그 콜린스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런 점에서 조던과 잘 맞았습니다. 1986년 11월 1일 불스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뉴욕 닉스를 상대로 개막전을 진행했고 당시 닉스는 패트릭 유인과 빌 카트라이트의 트윈 타워를 앞세워 골밑을 장악했습니다. Bulls are 4-on-2 and Earl Puritan tries the stuff, doesn't go, bounces high in the air and back come the Knicks. This one doesn't go, tapped by Kenny Walker. Jordan with the rebound. Oh, what a baseline move by Michael Jordan. 양 팀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고 경기 종료까지 2분을 남겨둔 채 92대 92로 동점이 되자 더그 콜린스는 초조해합니다. 그때 콜린스에게 다가온 조던은 I'm not going to let you lose your first game. 승리를 약속하며 코트에 들어섭니다. Here is Jordan again. Rory Sparrow turns off the glass. Have to feel they'll begin to clear out the lob for Michael Jordan. 10 seconds on the shot clock. Rory Sparrow working on it. Jordan to the basket and scores. 조던은 남은 2분 동안 혼자 10점을 몰아넣었고 총 50득점을 기록하며 콜린스 감독의 데뷔전 승리를 선물합니다. 그런 조던을 보며 Wow, I mean, this guy is something like I've never seen before. 조던의 위대함을 몸소 깨달은 콜린스는 이후 경기에서 조던의 아이솔레이션을 중심으로 전술을 짜며 조던이 자신의 능력을 120% 활용하도록 했고 I can't believe it. They let that happen.
그에 부응하듯 조던의 실력은 한 차원 높아지며 코트를 지배해 나갔습니다. 1986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9경기 연속 40득점 이상을 기록한 조던은 1987년 2월 초에 열린 올스타전에서 더블 클러치를 추가한 자유투 라인 덩크와 Michael taking off, the patented tongue comes out. Just in front of that line. Look at this, the double clutch. 공중에서 몸을 45도로 기울이며 그대로 덩크를 꽂는 리너 덩크를 선보이며 Oh, I love it. He went straight to the basket just like he was floating on air. 처음으로 슬램덩크 콘테스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1987년 2월 26일 뉴저지 네츠를 상대로 58점을 꽂아 넣으며 시카고 불스 선수 기준 정규 시즌 단일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갱신합니다. 그렇게 조던은 한 시즌 동안 총 3,041점을 넣으며 윌트 체인벌린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에 3,000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고 평균 득점 37.1점으로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조던의 볼 소유 시간과 야투 시도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총 40승 42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불스를 기다리고 있는 건 작년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불스의 시즌을 끝내버렸던 보스턴 셀틱스였고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단 3경기 만에 시카고 불스의 시즌을 다시 한번 끝내버리며 강력한 개인보다 단합된 팀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었죠. 몇 달 뒤 다음 시즌을 대비하여 연습 중인 불스의 체육관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는 1987 NBA 드래프트에서 The Seattle Supersonics select Scott Pippen of Central Arkansas. 5순위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지명된 스카티 피펜으로 크라우스가 트레이드를 통해 불스로 데려온 선수였습니다. 조던은 피펜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연습 시합이 시작되고 피펜의 움직임을 본 순간 자신과 함께 싸워 승리를 쟁취할 동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크라우스가 데려온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필 잭슨이었고 그를 코치로 발탁합니다. 1987년 11월 7일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전을 통해 시즌의 시작을 알린 불스는 Back to Cheeks and nearly lost, and now it is. Three to Jordan. Good night. 3-point play. 11월 한 달간 10승 3패를 기록하며 최고의 스타트를 보여줬지만 12월에 5연패를 당하며 불스의 승률은 5할로 떨어집니다. 당시 불스의 상대팀들은 조던의 득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돌파를 적극적으로 막는 대신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낮은 점프슛을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었죠. 1988년 2월 7일 시카고에서 열린 NBA 올스타전 슬램덩크 콘테스트에 출전한 조던은 모든 관중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우아한 자유투 라인 덩크를 선보였고 결국 2년 연속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올스타전 종료 이후 남은 정규 시즌을 모두 소화한 불스는 13년 만에 50승을 달성하였고 조던은 처음으로 정규 시즌 MVP 선정과 함께 득점왕과 올해의 수비수상을 모두 수상합니다.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고 1라운드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만난 조던은 Somehow maintained his balance. 첫 번째 경기에서 50득점, 두 번째 경기에서 55득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견인했지만 3, 4차전을 연이어 내어주며 두 팀의 운명을 가를 5차전을 맞이합니다. 5차전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더그 콜린스 감독은 승부수를 던졌고 그건 바로 피펜의 첫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기회를 얻은 피펜은 Pippen on the great baseline drive. Step forward. Pippen baseline.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시작했고 With 3 seconds to go. Misses and Pippen stuffs it through. Scottie Pippen with 1 second to go cuts it to 5. 39분 동안 24득점, 5어시스트,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조던과 함께 불스를 2라운드로 이끌었고 그렇게 조던은 NBA 데뷔 이래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돌파하게 됩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 상대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로 리그 최고의 수비팀이자 배드보이스라고 불리는 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칙과 더티 플레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플레이로 유명했기 때문이었고, 그 중심에는 슬램덩크 강백호의 모티브로 유명한 데니스 로드맨이 있었습니다. 피스톤스에는 불스와 시합할 때만 발동하는 특별한 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던 룰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던 룰은 첫 번째, 조던이 좋아하는 트래시 토크를 차단한다. 두 번째, 조던을 수비가 밀집된 자유투 라인 쪽으로 가도록 압박한다. 세 번째, 조던이 페인트 존 안에서 공을 잡으면 수비수가 빠르게 2중 3중으로 에워싼다 였습니다. 실제로 피스톤스는 정규 시즌 동안 조던 룰을 통해 조던의 득점을 떨어뜨린 덕분에 효과적으로 불스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스와 피스톤스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1차전은 피스톤스가 승리하고 2차전은 조던이 36득점을 기록하며 불스가 승리합니다. 이어서 진행된 3차전, 피스톤스는 본격적으로 조던 룰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How they just keep them behind the backboard. Look at that. 1, 2, 3 guys. They keep them behind the board. 조던을 24점으로 묶은 끝에 101대 79로 완승합니다. 이어진 4차전과 5차전에서도 피스톤스는 조던을 23점, 25점으로 막아내며 승리했고, 그렇게 불스의 시즌을 끝내버렸습니다. 시합 종료 후 조던은 우리 팀의 약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인정했지만 두 팀의 악연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시즌 기간 동안 불스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크라우스는 불스의 골밑을 담당했던 찰스 오클리와 뉴욕 닉스의 노장 센터인 빌 카트라이트를 트레이드하였는데, 찰스는 조던의 팀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골밑에서 자주 공격받던 조던의 든든한 보디가드였기에 이 트레이드는 조던을 화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번 트레이드로 인해 불스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빌 카트라이트는 팀 수비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어주었고, 찰스의 빈자리에 NBA 2년차인 호레이스 그랜트가 들어섬과 함께 피펜도 본격적으로 가세하며 불스의 수비는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1988-89 시즌이 시작되고 조던은 언제나처럼 골대를 폭격하며 리그 득점 1위를 달렸고, 1989년 3월 주전 포인트 가드의 부진으로 조던이 포인트 가드를 맡게 되면서 7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 달성과 함께 불스는 6연승을 달립니다. 그렇게 시즌 최종 47승 35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불스는 1라운드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제외하였고, 정규 시즌엔 불스가 캐벌리어스를 상대로 6전 전패를 기록했기에 관계자들은 모두 캐벌리어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캐벌리어스의 홈구장에서 시작된 1차전은 조던과 피펜이 53점을 합작하며 승리하지만 캐벌리어스가 2차전을 승리하며 따라붙었고, 시카고에서 진행된 3차전에선 다시 불스가 승리하지만 4차전에서 접전 끝에 캐벌리어스가 승리하며 두 팀의 운명을 가를 5차전으로 넘어갑니다. Jordan down the middle, lays it in the basket, good, and a foul. Harper, D'Lo back to Gordon. 양 팀은 경기 내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고, 어느덧 남은 시간은 19초, 98대 97로 캐벌리어스가 1점 앞서고 있던 그때 조던이 점프슛을 성공시키며 99대 98로 앞서가는 불스. 시합 종료까지 6초를 남겨두고 캐벌리어스가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크레이그 일로의 레이업으로 재역전에 성공한 캐벌리어스. 남은 시간은 3초. 불스가 마지막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불스의 작전을 듣지 않아도 이번 시합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슛을 누가 던질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We drew a play where I was coming to the ball. Sellers has Jordan. Jordan. Good. The game's over and the Bulls have won. 조던은 기적과도 같은 슛을 성공시켰고, 이후 사람들은 이 장면을 더 샷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When we started the playoffs, the dim look that everybody was giving us, I said, well, tell those guys to stay home. 그렇게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향한 불스는 패트릭 유인과 옛 동료 찰스 오클리가 있는 뉴욕 닉스와 맞붙었고, 조던은 평균 35점을 꽂아 넣으며 불스를 동부 컨퍼런스 결승 무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결승 무대에서 불스와 조던을 기다리고 있는 건 배드보이즈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였습니다. Between the underdog Chicago Bulls and the favored Detroit Pistons.
피스톤스는 6탄전을 벌이며 불스 선수들을 때려 눕혔지만 불스도 지지 않고 맞서 싸우며 94대 88로 1차전 승리를 쟁취했고, 이어진 2차전은 피스톤스의 가드이자 리더인 아이제아 토머스가 33득점을 기록하며 100대 91로 패배합니다. 시카고에서 진행된 3차전, 시합 종료 6분 전 피스톤스가 12점을 앞서고 있었지만 조던이 공격을 몰아치기 시작했고, Jordan. What a great shot. Under a minute now and 9 on the shot clock. Jordan pumps and scores. How did he do that? 시합 종료까지 10초를 남겨두고 97대 97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Passing angle. Pippen finds Jordan. There it is. Rodman is on him one-on-one. 5 seconds to go. Jordan off the glass. Yes! 조던이 완벽한 클러치 샷으로 경기의 마침표를 찍으며 99대 97로 승리합니다. 시합 종료 후 마지막 공격 때 무엇을 지시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콜린스 감독은 대답합니다. Get the ball, Michael. Everybody get the out of the way. Go to the basket. 한편 조던의 엄청난 활약으로 눈앞에서 승리를 빼앗긴 피스톤스는 조던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더욱 단단하게 단합하기 시작했고, Jordan. 4차전에서 피스톤스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 조던을 막은 결과 86대 80으로 승리합니다. 이후 진행된 5차전과 6차전 역시 피스톤스가 조던 룰을 가동하며 더욱 거친 플레이를 펼쳤고, 조던도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파이널로 향한 피스톤스는 매직 존슨이 있던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4전 전승을 기록하며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배드보이스의 시대가 왔음을 세상에 알립니다. It seems that in sports, there's always that one team that you have to overcome. And unequivocally, for the Bulls, it was the Pistons. 불스의 시즌이 끝나고 얼마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컨퍼런스 결승에 팀을 올려놓은 더그 콜린스 감독을 해고한다는 것이었고, 그 소식에 팬들은 분노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크라우스는 그 자리에 필 잭슨을 앉힙니다. 이때부터 불스의 트라이앵글 오펜스 전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조던의 공격에만 의지했던 팀 전술이 팀워크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 잭슨은 피펜과 주전 선수들을 한 팀으로, 조던과 후보 선수들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연습 시합을 시켰고, 피펜은 조던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구축해 나갑니다. 1989-90 시즌이 시작되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개막전에서 조던이 54점을 폭격하며 124대 119로 승리했지만, 이것은 필 잭슨이 도입한 트라이앵글 오펜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트라이앵글 오펜스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선수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애초에 조던은 이 전술이 자신의 공격 기회를 줄인다고 생각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필 잭슨과 텍스 윈터는 조던을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It's just no iron team. So it's an iron win. 이로 인해 불스는 불안한 경기력을 이어갔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조던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피펜이 트라이앵글 오펜스 덕분에 자신이 원하던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고, 1990년 2월에 열린 올스타전에 처음으로 출전하며 NBA의 새로운 스타가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던도 팀이 우승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No individual is going to beat a team. I don't have to have the ball in my hands all the time. 그렇게 점차 트라이앵글 오펜스에 적응해간 불스는 55승 27패로 정규 시즌을 마쳤고, 조던은 이번에야말로 이길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고 조던과 피펜의 활약으로 1, 2라운드를 승리한 불스는 우승을 위해 넘어야만 하는 벽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제외합니다. And it's one that we've been waiting for all season long. 피스톤스는 늘 그랬듯 조던 룰을 가동했고 1, 2차전을 승리하며 앞서갑니다. 시카고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3차전. Jordan goes right around Dumars and a beautiful move. Pippen goes to the baseline. Enjoy the beautiful pass right there. How's that for finding a free guy? 조던이 47점, 피펜이 29점을 넣으며 107대 102로 불스가 승리했고, 이어진 4차전에서도 조던의 42득점을 필두로 나머지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으로 지원 사격하여 108대 101로 승리합니다. 다시 피스톤스의 홈구장에서 진행된 5차전, 조던을 22점으로 묶은 피스톤스가 97대 83으로 승리하고, 이어진 6차전에선 불스의 압박 수비가 빛을 발하며 109대 91로 불스가 승리합니다. 그렇게 불스는 처음으로 피스톤스를 절벽 끝까지 내몰았고 파이널까지 단 한 걸음 남겨두었지만 대망의 7차전을 앞두고 피펜이 심각한 편두통에 시달립니다. 시합이 시작되고 피펜은 코트에 나서지만 시합에 전혀 몰입하지 못했고,
Back it goes to Pippen for three. No. 심지어 피펜을 막는 건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인 데니스 로드맨이었기에 피펜이 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던이 31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그동안 공수에서 큰 역할을 한 피펜의 부진은 뼈아팠고 결국 불스는 93대 74로 대패하며 씁쓸하게 코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코앞에서 놓친 기회였기에 더욱 절망적이었던 조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런 조던에게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It's just one game. Bounce back. Come back next year. 시카고로 돌아온 조던은 휴가를 반납하고 곧바로 체육관으로 향했고 그날의 패배를 원동력 삼아 피스톤스의 거친 수비에 맞설 수 있는 단단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웨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Instead of them dishing it to me, I'm going to dish it back to them. 그렇게 조던을 시작으로 모든 선수가 휴가를 반납하고 훈련장에 모여 체력을 단련합니다. 한편 불스의 플레이오프 패배가 많아질수록 조던이 뛰어난 선수이긴 하지만 매직 존슨이나 레리 버드처럼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비판이 늘어났습니다. One of the criticisms has been, Michael Jordan's a great player, but he can't lead his teammates to a championship. 그럴수록 조던은 팀원들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하도록 몰아붙였습니다. (1990-91) 시즌이 시작되었을 땐 불스는 전혀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해지며 이전보다 더욱 터프한 팀이 되어 있었고 트라이앵글 오펜스 전술이 차츰 팀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총 61승 24패를 기록하며 정규 시즌을 마무리한 불스는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로 향합니다. 1라운드에서 뉴욕 닉스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한 불스는 2라운드에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상대로 4대1로 승리하며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로 향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파이널 상대는 당연하게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 단단한 육체와 정신력으로 무장한 조던은 더 이상 피스톤스의 조던 룰이 무섭지 않았고 조던 원맨 팀이 아닌 불스는 강했습니다. 트라이앵글 오펜스가 잘 맞아 들어가며 불스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고 기세를 탄 불스는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모두 승리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4차전, 로드맨은 작년의 7차전을 떠오르게 해주려는 듯 피펜을 거칠게 수비했지만 로드맨의 악질적인 파울에도 피펜은 전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일어났고 작년 편두통을 겪던 피펜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본 조던은 불스의 승리를 확신했고 그렇게 지난 3년간 피스톤스에게 패배했던 불스는 기나긴 악연의 끝을 4대0 승리로 장식하며 배드보이스의 시대는 저물고 불스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공표합니다. (1991년 6월 2일) 시카고 스타디움에서 시작된 NBA 파이널 1차전. 불스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NBA 파이널에 진출하였고 전 세계의 NBA 팬들이 꿈에 그리던 에어 조던과 매직 존슨의 시합이 마침내 성사됩니다. Chicago Bulls, this is their first ever appearance in the finals in this their silver anniversary season. For the Los Angeles Lakers, it is their 9th trip to the championship round in the last 12 years. 그리고 조던에겐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양 팀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불스가 단 2점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고 후반전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시합 종료까지 23.5초를 남겨두고 91대 89로 불스가 앞서갑니다. 마지막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레이커스. Bulls by 2. You see the clock running down. And Perkins goes for 3. He's got it. 매직 존슨의 패스에 이은 샘 퍼킨슨의 3점 슛으로 레이커스가 92대 91로 역전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9초. 불스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합니다. 조던의 마지막 슛이 아쉽게 링을 벗어나며 레이커스가 1차전을 가져가지만 조던은 오히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We had a chance to beat these guys and we didn't even play good.
이어진 2차전 시합 초반 절묘한 패스를 뿌려대며 동료들의 득점을 도운 조던은 2쿼터 중후반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득점포를 가동했고 환상적인 패스로 2쿼터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3쿼터에도 조던은 적극적으로 공격함과 동시에 오픈 찬스인 동료들에게 좋은 패스를 뿌려주며 팀을 이끌었고 4쿼터엔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듯 기상천외한 슛을 성공시켰고 이 슛은 이후 더 무브라고 불리며 지금까지도 팬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조던은 슛 성공률 83.3%를 기록하며 33득점 13어시스트로 승리를 견인했고 한편 피펜은 이 경기에서 레이커스의 중심인 매직 존슨을 전담 마크하였는데 매직이 3쿼터 무렵부터 지친 모습을 보일 만큼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했을 뿐더러 20득점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합니다. 하지만 불스의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계자들은 레이커스가 그동안 수차례 우승했던 만큼 경험치가 압도적으로 높기에 경기가 진행될수록 불스가 불리해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승리의 맛을 본 불스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연장전 혈투 끝에 3차전을 승리한 불스가 강력한 수비를 기반으로 4차전마저 승리합니다. 어느덧 불스와 조던은 첫 우승 달성까지 한 발만 더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왔고 레이커스와 매직은 벼랑 끝까지 내몰리며 피 튀기는 싸움을 예고합니다. 5차전은 시작부터 역전과 재역전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80대 80으로 3쿼터를 마쳤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승부를 이어가던 중 조던이 슛을 연이어 실패했고 무리한 돌파에 이은 실책까지 범하며 레이커스에게 흐름을 내어줄 위기를 초래합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한 필 잭슨은 조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MJ, who's open? Who's open? Pax. Goes all right then. Get him the ball. 코트에 돌아온 조던은 돌파하여 슛하는 척 하다가 오픈 찬스인 팩슨에게 정확히 패스했고 팩슨이 한 번에 성공하자 Oh, okay. Fine. Let me do this again. Penetrate. Find Pax. 그동안 팀이 승리하기 위해 자신이 4쿼터를 지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조던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팩슨의 활약에 힘입어 103대 101로 불스가 앞서갔고 시합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분. 불스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공격을 준비합니다. 시합의 운명이 결정될 어쩌면 불스의 우승을 결정할 클러치 상황. 레이커스 선수들은 단 한 명만을 주목합니다. 그 순간 클러치 샷을 정확하게 꽂아 넣은 팩슨은 4쿼터의 주인공이자 마지막 승리의 퍼즐이 됩니다. 조던은 NBA 데뷔 이래 7년간 오매불만 기다렸던 순간이 오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When I first came here, we started from the bottom and we had to work our way up to the top. Right now, to this day, we're on top.